네, 국민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화답해 주십시오. 네, 제가 30년이나 작성하고 싶었던 글입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그냥 속이 뻥 뚫릴 수 있는 그런 글을 작성해서 받쳐 올리고 싶었습니다. 아까 읽었는데요. 문자가 와서 끊겼어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화답해 주십시오. 작품은 저자의동 없이 양도될 수 있는 작품이 저자의동 없이 양도될 수 있는 물건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 무엇입니까? 그 어느 누구도 그건 아니다라고 답변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30년을 한결같이 무던히 기다렸기 때문에 저는 그건 아니다라는 고급적인 차원의 답변을 반드시 구하기 위해 제 생명을 미련 없이 바치겠다는 결심입니다. 이거는요, 저기예요. 죽고자 하면 살잖아요. 살고자 하면 죽잖아요. 그러니까요. 죽음, 생명도 바치겠다는 그런 의지, 결기로 나가야죠. 그런 뜻이에요. 검찰 비리 피해자에 불과한 제가 검찰 왕국을 상대로 한 전쟁을 시작해야만 했던 이유는 화랑간창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화랑간창이 그랬던 것처럼 저도 제 생명을 바쳐야 한다면 흔쾌히 바치겠습니다. 그 이유는 국민 여러분이 앞장서서 검찰 비리 피해자 김경란이라는 저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인정해 주실 경우 검찰 왕국의 가증스러운 정체성이 더 이상 은폐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빙글빙글 돌려요. 어지러워요. 아무튼 별의별 짓 다 합니다. 큰 소리 치는 검찰총장 출신의 추보가 분명히 말해주는 바가 무엇입니까? 3월 2일 밤 대선 후보 TV 토론을 지켜보면서 대통령 후보께서 검찰 비리 피해자인 제가 하고 싶은 말들을 부지런히 말씀하시는 한편 참으로 듣기 거북한 언어폭력을 거침없이 구사하시는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면서 화가 났던 것 같습니다. 검찰 왕국을 유지하기 위해 수단 방법 가리지 않던 그 의지와 방식으로 대한민국을 운영하실 경우 대한민국은 또다시 쑥대밭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검찰이 제 가족을 다 몰살했다고 주장하는 이유를 될 수 있는 대로 간단 명료하게 설명하기 위한 글부터 작성하고 싶었습니다. 3. 그를 앞세워서 싸우는 전쟁을 시작했기 때문에 저는 백전백승이 가능하다고 확신합니다. 제 가족이 물살당하던 그 끔찍한 과정을 설명하다 보면 제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집니다. 그래서 분기 탱천을 더하는 방법으로 어차피 감당해야 할 과제를 담담하게 해치우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3월 2일 밤에 제 마음은 상쇄 효과를 만들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분기 탱천의 지배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글은 수정보원과 가필과 정정이라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유난히 마음에 들지 않는 글은 저의 평정심이 무너졌다는 뜻이기 때문에 말로 싸워야 하는 전쟁에 휘말린 것이 아니라 지극정성으로 정리한 글을 앞세워서 싸울 수 있는 전쟁을 제가 작정하고 시작했다는 점이 고맙게 이를 데 없습니다. 4. 가장 멋진 진정한 승리는 어떤 방식으로 쟁취하게 될 것 같습니까? 저 자신부터 제대로 다스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던 저에게 명색이 검사라고 하는 분들이 제 가족을 몰살하는 만행을 저질러 주셨기 때문에 이토록 무참한 환경이라면 더더욱 정신 바짝 차리고 평정심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제가 저 자신에게 열심히 당부해야만 했었습니다.
제 남편이 살해당한 날로부터 14년이 지났고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하기 위한 태안이법이 입법 발의됐던 날로부터 7년이 지났습니다. 저도 사람이었기 때문에 과연 이겨낼 수 있고 끝끝내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의기심을 종종 느꼈습니다. 며칠 전부터 분명히 이겨낸 것이 맞고 평정심도 유지됐다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이제부터 더더욱 정신 똑바로 차리면 백전백승이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라는 기대 및 예측을 하게 됩니다. 5. 1992년부터 2000년까지 서울대학에 붙일 대자보를 끈질기게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실력을 저는 어떤 방식으로 쟁취했을 것 같습니까? 서울대학에 붙일 대자보를 8년 동안 지극정성으로 만들어내면서 저는 무엇을 배우고 익히고 깨우쳤을 것 같습니까? 저는 서울대학이 분명히 알게 된 대한민국의 비밀과 참으로 고질적인 문제점을 대한민국이 알게 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서울대학부터 정확하고 명확한 정보를 공유하는 수준으로 이끌어 올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명히 알게 된 비밀과 문제점을 기록한 대자보를 1992년부터 2000년까지 8년이나 부지런히 만들어서 중앙도서관 통로와 법대 건물에 게시했었습니다. 2000년 이후 대단히 수상한 조짐을 분명히 느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폐가 될까 스스로 삼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대신 순간순간 열심히 모아야 했던 자료를 대량의 대자보로 만들어서 중앙도서관 계단에 깔아버리는 등등 갖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문제점을 서울대학에 분명히 알리기 위한 저의 지극정성을 아무런 결실도 없는 빈 껍데기로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작품이 저자의 동의 없이 양도될 수 있는 물건이었습니까? 라고 서울대학에 정중하게 묻기 위한 절차를 반드시 갖고 싶었습니다. 6. 2008년 5월 26일 제 남편을 살해한 검찰이 2015년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하기 위한 법률안이 입법 발의된 후 흉악한 살인 의지를 공공연히 드러냈다는 점이 분명히 말해주는 바가 무엇입니까? 서울대학에서 작품이 저자의 동의 없이 양도될 수 없다는 것을 확인받겠다라고 제가 세웠던 제 계획이야말로 2008년 5월 26일 제 남편 서대원이 갑자기 살해당해야만 했던 이유입니다. 남편이 사망할 때까지 저는 할 말은 해야 직성이 풀리는 인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책을 부릴 때도 적지 않았습니다. 2015년 태안이법이 입법 발의되던 그 순간부터 단 하루도 빼지 않고 도에 넘치는 과도한 짓들만 지속적으로 당하는 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정신병자 취급을 당해야만 하는 세월을 7년이나 힘들게 감당하는 중이기 때문에 하고 싶은 말들을 꿀꺽꿀꺽 삼키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7. 남편과 딸이 모두 살해당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구하는 것이 저의 순수한 목표입니다. 저에게는 반드시 해야 할 말들을 자유롭게 할 수 없던 그 상황이 그 무엇보다도 답답하고 암담했었습니다. 게다가 발달장애를 갖게 된 딸을 맡길 곳이 없기 때문에 남편이 사망한 후 딸아이를 돌보면서 쓰고 또 쓰는 작업을 끈질기게 계속했던 것인데 2017년 9월 28일 제 딸마저 살해당했기 때문에 저 혼자 남았습니다. 남편과 아이를 위해 검찰 왕국과 싸워서 이기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대한민국을 덤으로 구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딸이 모두 살해당했기 때문에 가족을 잃은 저는 대한민국을 구하는 것이 저의 순수한 목표가 되고 말았습니다. 잘된 일인지 잘못된 일인지를 판단할 수 없지만
저는 단순한 것이 좋습니다. 네, 제 딸이 일찌감치 죽여주신 게 아주 고마워요. 네, 그때 죽여주지 않고 그대로 살려두셨다면 정말 제가 무너지고 말았을 거예요. 죽여주시기 때문에 제가 딸이 제 앞에서 막 고통을 당하는데 그거 어떻게 버티겠어요. 못 뱉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역사의 수레바퀴가 진행돼야 될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렇게 느꼈어요. 순수한 답을 확보하기 직전 터무니없는 방해 공작이 틀림없이 끼어들어야 했던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앞으로도 계속해서 터무니없는 방해 공작을 제각각 모르는 척 철저히 외면해야 합니까? 제 나이 이미 73살이기 때문에 완전 무결하게 마무리하고 떠나고 싶습니다. 검찰 비리 피해자로 인정되기 위해 제가 밝혀야 할 것은 앞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작품은 저자의 동의 없이 양도될 수 없다입니다. 조광수 검사가 저작권법을 거꾸로 해석하면서 터무니없는 무혐의 처분을 감행했기 때문입니다. 1998년 11월 서울대학에서 서울대학의 대답을 확인하려고 했을 때 신촌세브란스 의료진을 앞세워서 제 남편을 투석과 비투석의 경계에 걸려있는 중증의 신부전증 환자라고 우겨댔건만 저희 부부는 그것이 새빨간 거짓이라는 것을 상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키는 대로 입원했던 것이 1998년 11월 9일이었고 그 당시 건물 인도소송의 판결이 떨어졌던 것이 6월 10일이었습니다. 검찰이 집주인을 앞세워서 집세조차 낼 수 없던 저희 부부를 제멋대로 갖고 놀았기 때문에 저는 집주인에게 강제집행을 부탁해야만 했던 것인데 제가 강제집행을 당했던 것이 11월 18일 판결이 떨어진 날로부터 5개월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무더운 여름을 그냥 다 넘기고 11월 18일 날 저희 부부를 저희 가족을 연락도 없이 새벽 6시에 집다리를 불러가지고 쫓아냈다는 거예요. 새벽 6시에 들이닥쳤어요. 집달리가. 그런데 집주인이 방을 빼달라고 부탁했던 것이 1997년 4월입니다. 1년 7개월이나 검찰이 집주인을 철저히 조정해서 자신들 때문에 가난뱅이가 된 저희 부부를 철저히 괴롭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따위 짓거리는 시작에 불과했었습니다. 혀자가 괴롭다는 뜻입니다. 혀자가 없는데 이제까지 못 봤어요. 몇 번을 읽었는데 참. 총체적인 야합체제가 만들어지는 원리가 무엇이고 검찰 왕국의 왕은 누구입니까? 검찰이 획책한 범죄 행각의 공범과 하수인으로 죄 없는 사람들이 제 주변 사람들이 줄줄이 딸려 들어가야만 하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제가 서대문구 문화총결 83-12에서 강제 집행을 당했던 것이 2021년 10월 5일인데 판결이 떨어졌던 것은 2020년 10월 13일입니다. 그 집에서도 1년이나 저를 갖고 놀았다는 뜻인데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을 앞세워서 저를 갖고 놀았을 것 같습니까? 그 집은 제 딸이 살해당한 범행의 현장이었습니다. 지나치게 위세등등한 검찰이 만들어 놓은 범죄의 증거가 수두룩했기 때문에 저는 법정에서 제 가족이 모두 몰살당한 사연을 분명히 설명하면서 증거조사를 요청했었습니다. 고맙게도 검찰이 LH를 통해 저를 법정에 세워주셨기 때문에 법정 증언을 통해 연쇄살인범에 불과한 검찰의 정체성을 신고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재판장은 저의 법정 신고를 철저히 무시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법정에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던 것처럼 변론 조서를 철저히 꾸미는 수밖에 없었던 것인데, 그런 짓은 명명백백한 범죄 행각입니다. 검찰이 작정하고 범죄 행각을 해책하면 엉뚱한 사람들이 검찰을 위해 허위공문서 작성,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등의 범죄 행각을 범하는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린다는 것을 저는 수시로 확인하는 중입니다. 저에게 6천만 원의 10만 원짜리 다가구 주택으로 이사할 수 있도록 전월세 임대보증금을 융자해 주신 기관이 LH입니다. LH에도 터무니없는 압력을 행사하셨기 때문에 LH에서는 당연히 지켜야 할 절차 및 배려를 절대로 지킬 수 없었습니다. LH 역시 검찰을 위해 불법적인 방식으로 소송을 제기해야만 했던 이유는 제가 법정에 설 경우 재판장에게 신고할 내용을 그 어느 누구보다도 제 가족을 몰살한 검찰이 정확하고 명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10. 먹고 사는 문제가 순산할 때 제 글은 순한 양이 됩니다. 의식주가 불안할 때 강인한 투쟁 의지에 제대로 발동이 걸리기 때문에 터무니없는 여관살이를 고맙게 받아 안아야 했었습니다. 아무튼 저는 대단히 불법적인 방식으로 살고 있던 집에서 쫓겨나야만 했었습니다. 너무나도 분명했던 것이 먹고 사는 문제가 그런 대로 해결될 때에는 지독한 전쟁에 제대로 몰입할 수 없더라였습니다. 저에게 그 무엇보다도 절실했던 것이 대한민국의 부당하기 짝이 없는 현실을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사실 그대로 솔직히 담백하게 설명하기 위한 표현력이었기 때문에 저는 길바닥으로 쫓겨난 후 제가 그토록 염원하고 있는 표현력을 제대로 정치하고 싶었습니다. 내가 아니면 누가 이토록 터무니없는 현실에 쐐기를 박아버릴 수 있을까가 저 자신의 한탄이었기 때문에 저는 여간비를 모아두기 위해 철저히 절약했었습니다. 그러자 검찰당국에서는 제가 돈을 절대로 모을 수 없도록 만들기 위해 별의별 짓들을 다 해책했기 때문에 겨우 200만 원의 돈이 마련된 상황에서 10월 5일 강제 집행을 당했습니다. 2020년 10월 5일 2021년 10월 5일인데 잘못됐네요. 저거 2021년 10월 5일 강제 집행을 당했습니다. 10일 역시나 생활비가 확보된 상황에 저 자신과 생활비가 형편없이 부족한 상황에 저 자신은 차원이 다른 인간이었습니다. 저 자신의 30년 지극정성을 명예롭게 마무리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했던 저에게 강제 집행은 그야말로 불감청연정 고소원이었습니다. 걸핏하면 길거리로 쫓겨날 때마다 금기의 벽과 금단의 병을 한 단대씩 무너뜨렸던 기억이 선명했습니다. 이미 73살인 제가 또 다른 기회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이 마지막 기회라고 저 자신을 열심히 주지시켜야 했었습니다. 대한민국을 위해 반드시 지적해야 할 문제가 있다면 그 어느 누군가는 반드시 지적해야 한다. 그 어느 누구도 감히 지적하지 못할 경우 참으로 고질적인 문제들이 비밀의 장막 안에서 활개치는 꼬락서니가 영원히 계속될 수도 있다가 검찰 비리 피해자로 전락했기 때문에 제가 갖게 된 저의 소신 및 확신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딸이 살아있을 때에는 감히 지적할 수 없는 문제가 수두룩했습니다. 제 딸이 사망한 후 저 홀로 남겨졌건만 검찰의 방화교 공작이 워낙 악랄하고 잔인했기 때문에 1층과 2층이 비어있고 3층에 저 혼자 기거하는 집에서 금단의 벽과 금기의 벽을 속 시원하게 넘어설 수 없었습니다.
주인이 버티고 있는 여관 살기가 오히려 안전할 것 같았습니다. 12. 그 어느 누구의 도움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저 혼자 이겨내야만 했던 것인데 그 같은 상황을 통해 분명히 증명된 것이 무엇입니까? 네, 우리는 결코 시시한 인간이 아니다예요. 우리는 정말 대단한 인간들이다. 네,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맞다예요. 네. 또다시 여간살이를 시작해야만 하는 기회를 적극 이용해서 죽던 살던 반드시 뛰어넘고야 말겠다라고 결심했던 것인데 그 어느 누구의 도움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살인도 불사하겠다는 기세로 시종일관하는 분들이 작정하고 감행할 것이 분명한 온갖 방해 공작을 저 혼자 과감하게 이겨내야만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저는 무엇을 느끼고 있을 것 같습니까? 13. 절박함과 절실함이 만들어내는 기적을 번번이 확인하는 중이기 때문에 저는 가난을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보듬는 중입니다. 강제 집행을 당해야 했던 그 순간부터 저에게는 여관방이 목숨 걸고 지켜야 할 집필이었습니다. 3월 5일 아, 여기 있네요. 지워버렸는 줄 알았더니 여간살이 5달이 됩니다. 여간비로 지불한 돈이 675만 원인데 생기비로 받은 돈이 350만 원입니다. 절약해서 모았던 돈과 사단법인에서 지원받은 돈 90만 원을 합쳐서 겨우 여간비만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이었기 때문에 저는 식비와 휴대폰 요금을 마련하기 위해 115만 원을 구걸해야만 했었습니다. 그 돈조차 다 간신히 구했기 때문에 더 이상 구걸할 것조차 없는 이유는 30년이 지나도록 저를 검찰 비리 피해자로 인정해 주시는 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 주변 사람들은 저를 절대로 이기지 못할 전쟁을 끈질기게 계속하면서 주변 사람들을 모두 검찰 하수인으로 만들어버리는 왼수도로 취급하는 중인데 그것이 바로 검찰 왕국의 노림수입니다. 게다가 저에게 적선을 하거나 돈을 빌려줄 경우 참으로 끔찍한 괘씸죄에 걸려들 수도 있고 검찰 하수인으로 끌려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검찰 왕국의 악질성과 고질성 때문에 그 어느 누구의 도움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저는 검찰 왕국과 당당하게 대적하기 위한 능력, 감각, 역량, 실력 등등이 모두 자신감이 흘러넘치는 경지에 하루속히 도달하고 싶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고마운 것이 검찰의 왕국이 갖게 된 방해공작 의지와 반드시 넘어서고야 말겠다는 저의 도전 정신이 여간살이 5개월 동안 상승 효과를 꾸준히 만들어냈다는 점입니다. 생활비가 형편없이 부족했기 때문에 제 마음이 워낙 절실하고 절박했던 것입니다. 획기적인 성장과 발전을 스스로 도모하는 길 외에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저의 모든 능력이 획기적인 차원에서 성장의 성장을 거듭하는 것 같습니다. 참으로 악착 같던 맞대결에서 당당하게 이겨내고야만 하는 저 자신과 상당히 빠른 성장 속도를 분명히 느끼는 중이기 때문에 저에게는 참으로 처참한 생공생이 억울하고 분할 것 없습니다. 관통, 도통, 득도의 경지에 하루속히 도달하고 싶기 때문에 참으로 혹독한 고생이 고맙고 또 고마울 뿐입니다. 14. 30년을 한결같이 저는 제대로 배우고 익히고 깨우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중입니다. 검찰 왕국을 막아서고야 말겠다는 검찰 비리 피해자를 상대로 해서 똑같은 수법의 범죄 행각을 끈질기게 저질러 대시는 분들이 반드시 확보하게 될 결실이 검찰 왕국 사수입니까? 그것이 대한민국의 불문율입니까?
1998년 11월 25일 서울대학에서 작품이 저자의 동의 없이 양도될 수 있는 물건이었습니까? 라고 정중히 질문하려고 했던 이유는 서울대학 차원의 대답을 통해 금기의 벽을 무너뜨리고 검찰 비리 피해자로 인정받고 등등 계획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저의 마무리 작업을 철저히 방해하기 위해 검찰에서는 신촌 세브란스 의료진, 집주인, 제 시동생, 잡지사, 기자 등등 자신들이 동원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조리 동원하는 지경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참으로 요란했던 온갖 방해 공작을 통해 저는 무엇을 배우고 익히고 깨우쳤을 것 같습니까? 검찰 왕국 차원에서 작정하고 기획하시는 온갖 방해 공작 덕분에 30년을 한결같이 열심히 지극정성으로 배우고 익히고 깨우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면 제 실력과 역량은 얼마나 높은 차원으로 확장됐을 것 같습니까? 검찰총장의 임기는 2년에 불과하지만 검찰 비리 피해자의 임기는 끝도 없고 한도 없다는 점이 분명히 말해주는 바가 무엇일 것 같습니까? 윤석열 후보가 지적했던 겨우 5년 임기의 대통령이 감이라는 말이 무슨 뜻일 것 같습니까? 15. 인간이 꾸준히 배우고 익히고 깨우치기 위해 최선을 다했건만 억울하고 분할 것 같습니까? 돼지는 길러서 잡아먹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을 기르는 꼴이 될 경우 잡아먹히고 마는 법입니다. 온갖 이치가 워낙 명명백백했기 때문에 그들이 작정하고 저지를 것이 분명한 온갖 만행을 혹독한 훈련, 수련, 단련으로 고맙게 받아 안은 후 열심히 배우고 익히고 깨우치기 위해 그야말로 지극정성을 다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 왕국의 혹독한 지도 편달을 원망하고 미워해야 합니까? 속수무책으로 당하면 원망과 분노와 짜증 등등 부정적인 요소만 남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혹독한 훈련으로 고맙게 받아안겠다는 의지로 임할 경우 참으로 영롱한 보석으로 기억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악을 악으로 대갚아야 합니까? 16. 저에게 실패의 경험은 당당하게 딛고 일어서야 할 16. 저에게 실패의 경험은 당당하게 딛고 일어서야 할 제 인생의 디딤돌이었습니다. 그래서 1998년 11월의 실패를 당당하게 딛고 일어서고 싶었습니다. 2008년 5월 서울대학에서 다시 한번 기회를 만들어내겠다고 결심했던 그 순간 제 남편 서대원이 살해당해야만 했던 것인데 그 당시 이 같은 글을 거침없이 작성할 실력과 용기가 있었다면 터무니없는 공작은 물론 잔인무도한 살인을 거국적인 차원에서 당당하게 딛고 일어섰을 것 같습니다. 비열하기 짝이 없는 공작만 일삼는 국가 권력이 살인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로 못할 짓이 없다는 것을 온갖 공작과 살인 의지를 통해 공공연히 드러내시는 마당이었기 때문에 저는 속수무책으로 방치하겠다는 대한민국이 너무나도 끔찍했었습니다. 너무나도 명백한 범죄 행각이 살인 만행으로 이어지게 된 까닭이 너무나도 명명백백했건만 약속이나 한 것처럼 모든 사람이 애써 외면하려고 하는 이유 역시 너무나도 명명백백했기 때문에 저는 스스로 알아서 눈 감고 귀 막고 살아야만 한다는 대한민국의 불문율부터 확실히 박살내서 대한민국을 반드시 구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제가 책임지고 감당해야 할 임무 및 소임을 완전 무결하게 감당하고 싶었습니다.
완전 무결하게 감당하고 싶기 때문에 저 자신의 표현력부터 자유자재의 경지와 능수능란의 경지로 이끌어 올리는 한편 두려움이라는 울타리에서 완전 무결하게 벗어나야만 했었습니다. 죽음으로 막아서고야 말겠다는 저의 결심이 2017년 9월 28일 제 딸 서동이가 살해당해야만 했던 이유였고 2019년 3월 13일 제 오빠 김승일이 살해당해야만 했던 이유입니다. 그리고 제 조카 김영은이 연락두절이 된 원인이었습니다. 17. 저는 죽지 않고 살아있습니다. 드디어 저의 표현력이 제가 작성하고 싶은 글을 충분히 작성할 수 있는 경지로 올라선 것 같습니다. 두려움이라는 울타리를 과감하게 넘어섰다는 뜻이 될 것 같습니다. 30년을 한결같이 열심히 배우고 익히고 깨우치겠다는 의지로 시정일관하는 한편 행복하게 즐기기 위한 노력으로 시정일관했습니다. 그리고 죽음도 불사하겠다는 의지 및 결기로 시정일관할 수 있었던 까닭은 인간은 인간다워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가 권력은 살인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로 시정일관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것이 이승만 정권이 유지될 수 있는 원동력이었고 군사 독재 정권이 유지될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습니다. 군사 독재 정권이 무너진 그 자리에 은근슬쩍 따리를 틀었던 검찰 왕국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들 역시 터무니없는 불문율에서 과감하게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가 과감하게 벗어나서 가장 멋지고 아름답고 훌륭한 문화를 반드시 정착시켜야 한다는 것인데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제각각 알아서 침묵하면서 묵인해야만 했던 죄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과감하게 속죄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검찰 왕국과 싸워서 이기기 위해 저는 원수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서 올려주신 분들이 참으로 막대먹은 검찰이라는 것을. 당신들은 악의 탑을 구축하십시오. 저는 그 어느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진실과 정의의 탑을 튼튼하게 구축할 것이니 라는 주문이 저의 시작이었습니다. 덕분에 검찰왕국은 제가 진실과 정의의 탑을 튼튼탄탄하게 구축할 수 없도록 만들기 위해 온갖 못된 짓들을 끈질기게 자행했던 것이었고 저는 검찰왕국이 못되게 굴면 굴수록 더더욱 튼튼탄탄한 진실과 정의의 탑을 구축하기 위해 죽음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로 임해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거국적인 차원에서 정확하고 명확하게 주문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가장 바람직하고 올바른 주문이 참으로 신통방통한 유술과 마술을 충분히 분명히 만들어내고야 말 것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도 찬란한 문화를 거국적인 차원에서 주문하고 원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문화를 주문할 경우를 생각했던 것인데 그렇다면 원수와 은인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생각해보면 지극정성으로 실행하도록 만들어준 은인이 검찰왕국이었고 반드시 이겨내고야 말겠다고 결심하도록 만들어준 은인도 검찰왕국입니다. 원수를 원수로 받을 경우 참으로 볼상사나운 짓들이 난무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원수를 거꾸로 뒤집어서 은혜로 고맙게 받아 안을 경우 그들은 그 무엇보다도 확실한 성장 촉진제가 된다는 것을 거국적인 차원에서 정확하고 명확하게 인식하게 될 경우 우리들의 의식구조가 달라지고 사고방식이 달라지고 등등 참으로 바람직한 변화의 바람이 우리들을 천국으로 인도할 것 같습니다. 결국 모든 문제가 한 끗 차이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작이 절반이기 때문에 저는 변화와 바람이 불어 닥치기 전에 대한민국을 가장 바람직한 방향으로 확실히 돌려세우고 싶었습니다. 촛불 시위 현장이야말로 문화적인 축제 현장이었습니다. 촛불 시위 현장이야말로 문화적인 축제 현장이었습니다. 2008년 5월 28일 남편을 보내드린 후 촛불 시위 현장에 2인용 텐트를 치고 지내면서 대한민국은 가장 멋진 나라로 돌변하는 기적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갖게 됐었습니다. 깨 시민들이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만들어내는 문화가 그 무엇보다도 신선했기 때문에 제가 그 무엇보다도 두려웠던 것은 내가 감당해야 될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경우였습니다. 대한민국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시작이 반듯할 경우 그 결과도 반듯할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저는 게으름을 부릴 수 없었고 죽음을 두려워할 수도 없었습니다. 제가 분명히 깨우치게 된 한 끗 차이를 국민 여러분께 분명히 설명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드디어 이 같은 글을 작성했으니 대한민국은 가장 바람직한 변화를 충분히 이끌어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맙기 이를 데 없건만 지금 당장 여관비 내야 할 돈이 없고 밥 먹을 돈이 없습니다. 저의 은행 계좌를 공개합니다. 국민 여러분이 1만원, 2만원, 3만원 한도 안에서 저에게 적선해 주십시오. 큰 돈은 제가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작은 돈만 사용하겠습니다. 네. 예. 네, 일단 이것이 제가 작성한 글입니다. 네, 여기서부터 완성된 글 아닙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작성해야 될 글이 너무너무 많아요. 네. 또 서로 의논하고 화답하고 화합하고 이제부터는 침묵과 외면이 아니고 대화 소통 화답과 화해 그런 것들이 대한민국 문화의 아이콘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일단 여기서 줄입니다.